네, 강영석 변호사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홍석입니다. 뭐 어디 저 도망갔냐고. 뭐 망명설, 도망설, 뭐 체포설 온갖 설이 난무했는데 네, 강영석 건재합니다. 좀 장기간 해외 여행을 다녀온 걸 그래요. 예, 좀 재충전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강영석 변호사 오기를 기다렸어요. 제가 강영석 변호사한테 물어볼 게 많거든요. 네. 우선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네.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이 국회의원들은 예산을 뭐 10억짜리만 하나 따도 다 자기 지역구에다가 막 프레카드 걸고 그러잖아요. 네. 그 예산 규모를 모를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글쎄 저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아니 지금 국회의원을 오래전에 했고 18년 동안 쉬었긴 하지만 네. 2020년부터 지금 5년, 6년 차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매년 예결위에 한번 들어가면 당연히 한 50일 동안 예산 결산만 보니까 당연히 알게 되고 예. 한 번 규모를 알면 네. 매년 한 5에서 10% 늘어나니까 그렇죠. 대충의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예산 규모를 어바웃으로라도 얘기하라는데도 전혀 감도 못 잡고 국가부채 얘기하니까 아니 지금 45에서 48로 늘어나는 지금 그 순간인데 20에서 30%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 저 양반은 경제는 아예 모르는구나. 아니 그리고 예산을 모른다. 예산은 그냥 그 경제학과, 경영학과, 법학과 이런 그 문과생들은 당연히 그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몰라도 1년에 국가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야 매년 국가 예산 규모가 얼마씩 늘어왔고 네. 그걸 알아야 우리나라 규모가 어떻게 되고 정부 부처별로 예산을 몇 프로씩 나눠 가지면 얼마가 되고 이런 거니까 네. 총액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늘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 나오고 경제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예. 6, 700조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아예 이 대답하는 걸 보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전혀 그것을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예상도 못하고 오로지 국정원 뭐 이런 거 계엄 이런 거만 하고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자가 미국 변호사라 그래요. 네. 근데 미국 변호사가 로스쿨 나와서 시험 봐서 뭐들 많이들 하니까 네. 그 쉬운 건 줄 알지만 네. 실제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뭘 하려 그러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개업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리고 그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한 것과 네. 미국 변호사로서 이 그 바 어소시에이션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네. 있는 것과 다르거든요. 아하. 제가 보기에 그 미국 변호사 자격 한 번만 체크해봐야 되는데 어허. 아마 서스펜드드 돼 있거나 그 변호사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자격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예, 그러니까 선서했단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통과했다. 네, 시험은 이제 뭐 그 합격률이 7, 80% 되거든요. 네, 네. 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캘리포니아 바도 뭐 한 50%, 55%쯤 되고 예. 뉴욕 바나 뭐 몬테나 이런 데는 9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 운전면허 시험보다 합격률이 높다고 보통 얘기하는 시험이라서. 운전면허 시험 어려워요. 네. 특히 일종은 아주 어렵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걸 뭐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로스쿨 졸업은 하고 시험은 봐서 합격은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인데 네. 저는 이번에 대답 중에서 제일 황당했던 건 예. 저자가 어차피 자기는 시간만 때우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예. 고양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기가 막혀가지고 그것도 길고양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고양이는 몇 마리 키우는지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에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려고 길고양이를 일부러 갖다 대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길고양이는. 예전에 박원순이 그 250만 원 월세 내면서 60몇 평짜리 집에 사니까 황당하다고 하면서 시민운동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재산 마이너스 8억인가 신고하는 사람이 네. 250만 원 월세 내고 60평대 아파트를 산다고 그러니까 황당하다고 하니까 책이 많아서 그랬다. 책이 많아서. 네, 책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다. 그때도 황당하다고 했는데 이제 책에 이어서 길고양이까지 등장을 하는.
예, 이 뭐 자료 그것도 청문 특위가 의결한 자료예요. 네. 자료를 25.6%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다 말로 떼었다 그러는데 그 한덕수 총리 후보 청문회 때는 1,000건 이상을 예. 요구를 해가지고 네. 거의 대부분 또 한덕수 총리는 모험생이니까 예. 내라면 내야 되는 줄 알고 다 내가지고 또 그때는 뭐 일부 좀 안 내긴 했지만 그 안 낸 거 가지고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안 낸 정도가 한 30% 정도였지 예. 70% 정도 냈거든요. 근데 이번엔 낸 게 25%고 안 낸 게 75%인데 그나마 낸 25%도 이런 거잖아요. 자료를 내라 그러면 근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을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으면 그걸 어떻게 썼고 어떻게 들어왔고를 은행 계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적어가지고 타이핑해가지고 그냥 종이로 이걸 다 그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근거를 내라는데 그냥 말로 때우면서 그 말을 적은 자기가 SNS에다 올린 거 프린트 해가지고 내고 뭐 방송 나가서 얘기한 거 그냥 내고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거는 그런 말을 듣자고 청문회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게 말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자료를 내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자료를 내라는데 진술을 내요. 나 이런 참. 자, 그건 그렇고 중국의 칭화대가 시진핑이 나온 학교라고 그러고 또 최근 여러 기관의 대학 평가에서는 20위권 안에도 종종 네. 이렇게 그 랭커 되는 학교잖아요. 네. 그 칭화대가 완전히 아주 이 삼류 학교로 전락해 버렸어요. 아니 논문 따기가 그렇게 쉬운 학교가 무슨 학교야? 그러니까요. 이게 중국의 유학생을 두고 있거나 네. 중국의 유학생 제가 이제 이건 뭐 가끔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제 모 의원이 같이 그 중국 대사가 전역을 하자고 하니까 네. 중국 대사 관저 그러니까 중국 대사관은 명동에 있잖아요. 명동에 있고 관저는 성북동에 있거든요. 성북동에 있죠. 성북동 산 위에서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 관저에 가가지고 전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몇 명 한 대여섯 명 같이 가서 그 당시 대사 이름이 리빈이었나 뭐 누구였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대사랑 밥을 먹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뭐 자녀분들이나 뭐 누구 아주 친한 사람 중국 유학 갈 사람 있냐.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제가 어리고 애도 어려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혹시 자녀분들 누구 유학 갈 사람 있으면 자기가 추천서 써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서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웬만한 학교는 뭐 저희가 추천서 쓰면 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입학만 될 게 아니라 장학금까지 주겠지. 네, 뭐 그거는 뭐 청구하는 데 따라 다 다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자녀가 그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갔다 오거나 중국에 네. 그리고 특히나 그런 애매한 코스들 있잖아요. 예, 뭐 짧은 거 한 1년이나 1년 만에 학위 주고 뭐 이러는 그런 코스들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굉장히 친중파구나. 분명히 중국의 누군가 고위직이 추천서를 써줬겠구나. 이런 의심을 하거든요. 김민석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추천서를 써줘서 들어갔는데 김민석이 근데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최고위원도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 할 때니까 뭐 누군가가 하여간 뭐 그냥 직접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간 추천서를 받아서 간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과 실제 중국 대학생들이 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전혀 다른 그렇지. 거죠. 예. 네, 그건 그냥 그야말로 친중파 정치인 양성을 위한 일단 칭화대 석사 이렇게 되면 친중 아니라 그래도 친중 딱지가 딱 붙는 거예요. 그렇지. 예. 네. 근데 이제 김민석은 본인이 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그 석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딱 친중 친미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미국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찌 됐거나 그런 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본인이 간 거는 뭐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녀들 또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야 됩니다. 저기 보면 김두관도 그렇고 중국 유학시킨 자녀들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래요.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이른바 좀 명문대라고 하는 데는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입학 자체가. 가오카오라고 우리 수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뭐 8천만 명 뭐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정말 상위 0.1%가 가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이징 대 칭화대 인민대 요 세 개가 이제 베이징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고 이제 상하이 복단대니 뭐 이런 몇 가지 한 5대 대학교들이 있거든요. 뭐 저기 홍콩 대학. 네, 홍콩 대학교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면은 이제 그건 세계적으로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네, 대학교이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 중국 학생들이 바라보는 그 학교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예, 우리나라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한 겁니다. 예, 그 대충 이제 합격률과 비율을 보면 그 한 5대 대학교 정도가 우리 인구에서 서울대학교 가는 정도 수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컴페티티브한 정말 최고 수준의 학교들인데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또 뭐 그런 네, 학교 브랜드를 갖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바람에 하여튼 칭화대가 완전히 지금 국제적으로 쪽팔리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좀 관리를 하는데 네. 김민석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총 제적 시간이 한 20며칠밖에 안 된 것 같던데. 아니 지 말로 지 기록으로는 그렇고 네. 김민석이 말로는 한 100일이라고 그러고 김희정이 계산으로는 4일이라고 그러고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예. 자 제가 오늘 칼럼을 하면서 네.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슈로 덮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지금 지금 권력 잡은 지가 뭐 이제 한 달도 안 되는데 3주입니다 오늘로서. 3대 참사를 가 벌어졌다. 네. 제가 외교 참사, 네. 인사 참사, 그리고 비탄감으로 인한 이 포퓰리즘 참사, 정책 참사죠.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굉장히 급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G7으로 화려하게 외교 무대를 네. 등장해 보려고 갔는데 네. 이 벽이 너무 높아요. 네. 이재명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국내 정치에서는 정말 십몇 년 동안 진짜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아서 결국 대통령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제 경험은 아무리 봐도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최근 십몇 년 동안 뉴질랜드인가 어디 뉴질랜드 9박 10일인가 골프 여행 그 해외 여행 경험이지. 그거 말고는 십몇 년 동안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외국을 장기 체류했다는 걸 흔적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 대사 만났을 때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일본 갔었다. 그 얘기는 해요. 북한 갔다 온 거는 사진들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일본 대사 만났을 때 감사 하문이다. 자기가 인사했다고 그런 그거죠. 예, 셰셰를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감사합니다. 감사 하문이다. 북한은 갔다 온 거 같아요. 네, 북한은 뭐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북한은 갔다 온 거 같은데. 그건 혹시 저 딥페이크 사진 아니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국제 무대는 쉐쉐 가지고서는 안 통했던 모양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G7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G7 쪽에서 공식적으로 사이트에다 걸어놓은 사진이 37장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 어디를 찾아봐도 이재명 얼굴이 안 보인다. 라는 얘기까지 등장해요. 혹시 등짝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각도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못 찾겠는 거죠. 얼굴이 딱 드러나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그리고 그나마 성과라고 하려면 이시바 총리하고 단독회담을 한 건데 이시바 총리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른 정상을 만날 때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때와의 표정과는 너무나 다른 표정을 지어서 이건 이시바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실 외교라는 거는 보이는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심지어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중에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양 정상이 악수를 하는데 각도. 이를테면 손등이 보이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 외교적 프로토콜에는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른쪽에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에 서서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니까 손등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이 상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막 신경전을 해요. 어느 쪽에 서느냐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예 얼굴이 실종됐다. 그리고 주요 정상하고 회담했다는 게 이시바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후일담이 너무 막 뱅뱅 돌면서 이 지지율 하락을 막 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김민석 지금 이제 59%까지 나왔던 게 지금 완연한 하락세인 게 김민석 이 논란도 있지만 G7 논란이 또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토까지 갔다가 또 한 번 망신당하면 아예 외교에서 존재감이 사라지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 보니 의외로 외교 안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하듯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대통령 되니까 사실 외교 안보가 대통령 업무 중에서 한 60-70%는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해외에 순방하는 일자가 1년 중에 7, 80일 됩니다. 100일까지 되지는 않지만 네. 7, 80일 되거든요. 그만큼 한 1년에 2달 이상 외국 나가 있는 게 당연하고 요즘은 또 다자정상회담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예. 워낙 그게 나갈 일이 많은데 이 가보니까 자기 맘 같지가 않아. 상대방 정상들이 다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 인정을 안 해줘. 그나마 자기가 그 G7이니까 G7에서는 뭐 사람 수라도 적어서 그렇지만 나토는 30개국이 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도 밀린다 그러면 이건 이제 국민들한테 너무 충격을 준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참의 원인에는 뭐 다른 건 다 핑계고 뭐 장관 임명해야 된다. 그럼 제가 뭐 어쩐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이 외교 참사를 이것들이 만회하려고 혹시 중국에 가는 거 아닌가? 거기 뭐 거기 가면 시진핑이가 뭐 열렬히 저 대중동원해서 환영식 베풀어 주겠죠. 네. 예. 근데 지금 중국이 아마 시진핑이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아하. 누구- 또 혼밥 먹일 건가? 누구 외국에서 오는 걸 원치를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진핑이 뭐 여러 많은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예. 불안한 얘기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비탄감 때문에 정말 여론이 설설 끓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 그 때 맞춰서 사면해 주는 것도 예전에는 이제 대통령 되면은 일반 사면을 한 번씩 하는 게 당연한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운전면허 뭐 이런 거 취소된 사람들 다시 회복시켜 주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사면 보통 그렇게 하면 7,800만 명 해주거든요. 음. 그것도 모랄 해저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면이 한 10년 전부터 안 하잖아요. 네. 일반 사면이라는 걸 안 한 지가 지금 꽤 됐거든요. 그래, 특별 사면만. 네, 특별 사면하고 일반 사면을 안 하는데 근데 그 일반 사면보다도 더 극단적인 게 채무 탕감인데 이건 DJ 때 얘기 나왔던 거예요. 아, 그렇죠. 네, DJ 때 집권하면서 DJ가 이제 그때 공약이 농민 부채. 농민 부채. 네, 농민 부채였는데 그 당시에는 농민들에 네, 대한 농민들에 대한 부채는 사실 농민이 그 계속 인구가 줄고 있었고 연령도 많았고 그때도 네. 많았고 농민 비율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일부 원래 하려고 했던 거에 아주 한 3분의 1 수준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뭐 해가지고 아주 일반 사면 비슷하게 탕감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거 아니 탕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갚아준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냥 다 소각한대요. 채권을. 아니 그런데 그 대부업체 이런 채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일반 금융기관들 팔 비틀어 가지고 너네 있는 거 없애. 요거까지는 시중금융권. 그것까지는 이제 나중에 뭐 배임 문제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걸리겠지만 그것까지는 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제일 큰 거는 그런 어떤 대부업체들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일에 대부업체들한테 돈을 주지 않고 탕감을 시킨다? 그럼 대부업체들은 다 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원래 그 돈 장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게 그 여러 건 잘하다가 한 건만 빠지면 원금이 박살나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건 그 원금을 박살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도 안 되는데 예. 욕만 드립다 먹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강현숙 변호사 나오시니까 지수님이 슈퍼챗 하셨어요. 자주 나오셔서 예, 해달라고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셨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그나마 지금 3주의 변화라면 주가가 상승한 거. 네, 요걸 이제 그나마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 자기들은 그게 굉장한 성과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저는 오히려 우려가 되는 게 이 주가도 주가지만 부동산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거 네. 이거 두 가지가 경제에 굉장히 주름살을 지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주가가 지금 뭐 계속 좋으면 좋겠지만 한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갈지 또 이걸로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또 상투 잡고 상투 잡고 쓰러질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뭐 초반이니까 좀 지켜보자. 그러나 생각보다 준비됐다고 한 것 치고는 너무 준비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강펀치 강영석 변호사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